안녕하세요. 초가을 산꼭대기 풀밭이나 개울가 빈터에서 연보랏빛. 작은 꽃송이가 무리지어 피어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다소 투박하지만 예로부터 배아리에 효험이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식물, 오늘은 이질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질풀이란 어떤 식물인지, 어떤 효능과 성분을 지녔는지, 예로부터 어떻게 먹고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옛 문헌과 현대 연구는 이 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질풀은 쥐손이풀과 쥐손이풀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 이풀로 학명은 제라니움 툰베르기이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합니다. 산의 높은 곳이나 초원지대, 들판과 산 아래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길이는 30에서 80cm 정도로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심장 모양이며 손바닥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연한 홍색의 꽃이 피는데 잎겨드랑이에서 긴 꽃자루가 나와 끝에서 두 개로 갈라진 뒤 각각 하나씩 꽃을 피우는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열매는 좁고 길쭉한 삭과로 5조각으로 갈라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풀이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이질, 즉 설사와 배아리를 다스리는 데 효험이 있다 하여 붙여졌습니다. 다소 투박하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던 약초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학명의 속명인 제라니움은 그리스어로 학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열매의 길쭉한 모양이 학의 부리를 닮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자로는 늙은 학이라는 뜻의 노학초 혹은 노간초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손이풀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남 지방에서는 선지풀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질풀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짚어야 할 부분은 이 식물이 속한 쥐손이풀 속에 매우 많은 근연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둥근 이질풀, 쥐손이풀, 선이질풀, 세잎쥐손이, 털쥐손이, 꽃쥐손이, 좀쥐손이, 참이질풀, 산쥐손이 등 10여 종에 이르는 비슷한 식물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한방에서 현초 혹은 노간초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며 함께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즉 정확한 종을 하나하나 구분해 내기보다는 쥐손이풀 속 전체가 비슷한 효능을 지닌 약초 무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이 식물들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지, 꽃잎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 잎에 털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통해 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질풀을 비롯한 쥐손이풀 속 식물들의 지상부와 열매를 현초라는 생약명으로 불러왔습니다. 맛은 약간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거나 평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 조직을 수렴시키는 수렴, 균을 없애는 살균 작용이 꼽히는데 특히 수렴 작용이 강한 것이 이질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효능을 바탕으로 이질과 설사, 장염 치료에 널리 쓰여왔으며 풍습으로 인한 뼈마디의 통증이나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카타르성구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폐렴균 등 다양한 세균에 대한 살균 작용과 함께 바이러스 억제 작용도 있다고 전해지며 열을 내리고 경련과 마비, 타박상, 장염 등을 다스리는 데에도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질풀은 성질이 따뜻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이질뿐 아니라 세균성 설사와 장염, 중풍과 신경통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질풀이 5대 민간 영약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질풀은 일반적인 식용나물보다는 약초로서의 활용이 두드러진 식물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할 무렵 지상부를 채취해 햇볕에 말린 뒤 사용하기 전 잘게 썰어두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복용법으로는 줄기와 잎 10g에 물 200ml를 붓고 달여 하루치로 삶고 이를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방식이 전해집니다. 민간에서 이질풀이 특히 흥미롭게 여겨지는 지점은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약초로 알려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수렴 작용 덕분에
묽은 변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장의 기능을 조절해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이질풀이 단순히 한쪽 증상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장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근육과 뼈가 시큰거리고 아플 때 팔다리의 저림이나 경련이 있을 때 활용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러한 민간요법들은 오랜 세월 구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경험적 지혜인 만큼 정식 치료를 대신하기보다는 전통적 활용의 기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질풀이 동의보감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현초 또는 노간초라는 생약명으로 불려왔고, 소염과 지혈, 수렴, 살균의 효능이 있다는 인식이 여러 전통 의학 자료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동의보감 원문과의 관련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여 동의보감이나 한국고전종합TV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질풀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여러 세균에 대한 살균 작용과 바이러스 억제 작용이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이질풀의 항암 작용과 관련된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암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임상 검증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거나 초기 단계의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손 잎풀 속 식물들이 지닌 탄닌 성분을 비롯한 여러 폴리페놀 화합물이 강한 수렴 작용과 항균 작용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질풀은 초가을 산꼭대기 풀밭을 연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소박한 들꽃이면서도 현초라는 이름으로 이질과 설사, 장염을 다스려온 오랜 민간 약초의 역사를 지닌 식물이자 항균과 항바이러스, 나아가 항암 가능성까지 탐구되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쥐손잎풀 속에는 매우 많은 근현종이 있는 만큼 정확한 종 구분에 유의하시고, 민간요법이나 건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실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산길에서 마주치는 작은 연보랏빛 꽃송이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